올바른 연금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도와드리는 연금 내비게이터 이화선입니다. 오늘은 은퇴금융 전문가분을 모시고 최근 노후 준비와 은퇴금융 상품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ISA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남은행 WN 고객부 장경순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N 고객부 장경순 과장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WN 고객부에서 은퇴금융 관련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은퇴금융팀은 인생 후반기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해 지역민에게 퇴직과 노후 준비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고객이 퇴직하거나 준비할 때 찾아오는 은행, 고객이 은퇴하거나 준비할 때 찾아오는 은행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최근에 노후 대비와 은퇴금융 상품으로 ISA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ISA 어떤 상품인가요? 네, 요즘 금융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상품인데요. 이 ISA를 우리말로 풀어보면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인데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네, 만능 통장이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하나의 통장으로 예금, 적금,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국민 재산 형성 상품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 이렇게 네. 기억하면 되겠네요. 네. 우리가 과거에 취업하면 네네. 누구나 가입했던 재형저축이라고 알고 계세요? 아, 그렇죠. 저도 네. 예전에 가입했었는데요. 네네. 재형저축이라는 상품만큼이나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ISA가 도입된 지는 사실 국내에는 2016년 최초로 도입되었잖아요. 네. 그런데 처음 도입될 때는 그 당시 관심이 많았지만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유독 관심이 많아진 이런 이유가 특별히 따로 있을까요? 네. 2016년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만 해도요. 네.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요. 2021년부터는 가입 후 3년이 경과하면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또 주어지고요. 네. 올해 정부가 국민들이 재산을 이렇게 좀 형성할 수 있도록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아직 뭐 개편이 된 건 아니지만 네. 이 확대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네, 어떻게 맞습니다. 추진하고 있을까요? 네, ISA 그 개편 방안을 보면요. 첫 번째가 납입 한도가 매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비과세 한도도 네. 일반형은 200만 원을 해주잖아요. 네. 그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이 될 예정이고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네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지금은 가입이 불가하지만 개편이 된다고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개편안을 쭉 들어보니까 그 전에 저희가 이제 받았던 혜택보다 그 한도가 늘어나고 네. 그리고 이 가입 대상도 확대된다 이런 네.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 ISA에도 종류가 있다 그래요. 네네. 종류가 있나요? 세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 금융회사가 포트폴리오 제시를 해서 가입자가 자금을 이제 맡기기만 하면 금융회사가 알아서 네. 운영을 해주는 1, 2명이 있고요. 1인형. 예. 두 번째로 가입자가 예금, 적금, 그리고 국내에서 취급하는 펀드 등을 직접 운용을 하는 신탁형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가입자가 직접 국내 상장 주식이나 ETF,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2021년에 신설된
중개형 IS 유형으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 일반 1인명하고 그리고 신탁형 그리고 중개형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러면 ISA를 가입하고자 한다면 가입 조건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가입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ISA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요. 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가입하기 전에 3개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셨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아, 그렇네요. 네. 이 3개년 동안 금융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시라면은 네. ISA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인당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서 네. 한 계좌만 한 개만. 네, 가입 가능하고 매년 2천만 원 한도로 총 1억 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서 좀 이제 그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개만. 네. 우리가 IRP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기관마다 하나씩 이렇게 맞습니다. 알고 계시지만 네. ISA는 전 금융기관 통틀어서 한 개만. 예. 그리고 납입 한도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납입 한도는 2천만 원까지. 네, 네. 1년에 2천만 원, 총 1억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2천만 원씩 이렇게 납입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한 5년 정도는 내가 이제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혹시 내가 올해 이 납입 한도 2천만 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그럼 한도는 사라지는 건가요? 네, 만약에 올해 납입을 다 못하셨을 경우에는요, 다음 해로 이월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것도 바뀔 때 한번 바뀐 내용인데요. 아, 네네. 2월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1천만 원을 납입했다면 다음 연도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또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 한도가 이 사라지지 않고 네. 누적이 되기 때문에 네. 5년 정도만 내가 유지를 한다라고 네. 하면은 1억까지 납입할 수 있는 이 계좌 바구니가 생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도 굉장히 매력적인 점이죠. 매력적입니다. 네, 네. 그럼 ISA가 사실 이런 가입 조건이나 이 뭐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유지하는 기간, 뭐 만기,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현재 ISA는요, 가입 후 최소 3년 동안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아, 예. 다만 3년이 지나면 그 금융기관마다 정해놓은 만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 금융기관마다 정해놓은 만기까지 계속 운영할지 아니면 3년 만에 해지할지 비과세 혜택을 보고 해지할지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딱히 정해진 만기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의무 납입 기간이 3년이다. 이렇게 네.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네, 같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ISA 방금 말씀해 주시기는 3년 의무 납입 기간을 유지를 해야 우리가 이제 비과세 혜택, 뭐 분리과세 혜택 이런 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데 네.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의무 가입 기간을 지키면 네.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ISA 안에서 운영을 할 때 발생한 순수익의 특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이 한도를 넘어선 수익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특정 한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까지 비과세 한도를 종류별로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은 200만 원이고요. 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순수익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연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네. 예, 즉, 그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왕이면은 가입할 때 나의 소득을 잘 증빙하셔가지고 서민형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서민형으로 하셔야 400만 원까지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그리고요, 네. 농어민형도 종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400만 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많은 분들이 비과세는 또 뭐고 이 분리과세는 또 뭐야
이 용어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떤 세금들이 뭐 비과세가 되는지 좀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어떤 세금을 비과세, 분리과세 해주는 걸까요? 네, 많이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이자 소득이고요. 이자 소득. 예,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혹은 그 ETF를 투자하면 분배금이 현금으로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네,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금융 소득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죠. 뭐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금융회사에서 뭐 은행에 오셔서 예금이나 적금하셨을 때 만기가 되면은 이 만기 이자를 전부 주지 않고 우리가 이자 소득세를 네. 차감하고 드리게 네, 되잖아요. 네, 맞아요. 예, 금융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는 우리가 네. 15.4% 세율로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통은 이 대부분은 이걸로 끝나는데 이자와 배당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네. 이 초과분에 대해서 다른 소득이랑 이렇게 합쳐가지고 네, 종합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거든요. 아, 네네네. 네, 이것을 우리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맞아요. 하는데 이 비과세는 이렇게 아시는 것처럼 과세를 하지 않는 거니까 과세가 면제된 혜택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 그랬을 때는 이자 소득세를 또 따로 떼지 않고 9.9% 분리과세로 그냥 종결이 돼버리는 거. 맞죠. 합쳐지지가 않고 종결이 되니 그것도 그렇군요.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ISA라는 이 바구니 안에서 네. 내가 상품만 잘 운용을 한다면은 이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로 종결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맞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이 비과세와 분리과세 관련해서도 정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네. 한번 또 여쭙고 싶은 게 저희 이 ISA라는 상품을 최근에 이 절세와 투자뿐만 아니고 노후 대비를 위한 목돈 마련, 은퇴금융 상품으로서도 관심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이 도대체 ISA를 활용하면 좋을지, ISA를 이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많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이 ISA는 첫 번째로 그 해외 주식형 펀드나 네. 해외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왜 네. 그럴까요?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네. 국내 ETF를 매매하거나 환매했을 때 생기는 수익은요, 아직까지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이 ETF 분배금에는 사실 그 배당소득세 명목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ISA 이렇게 운영을 하시면 그 분배금은 과세가 되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과세를 아직까지 하지 않는데 해외 주식형 펀드나 맞아요. 해외 ETF를 환매해서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세 15.4% 과세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네.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도 과세를 하고 네. 분배금에도 과세를 하니 네네네. 차익을 노려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ISA를 활용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톡톡히 활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꼭 가입해야 될 상품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네. 드는데 제가 이제 펀드 중에서도 네. 유독 보니까 이제 해외 펀드 그리고 해외 ETF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은 이 3년 정도 의무 납입 기간을 내가 지킬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저도 ISA를 빨리 개설을 해서 네. 그 안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스쳐 지나가네요. 예, 맞습니다. 네. 또 어떤 또 이제 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또 연간 금융소득이 네네네. 1,000만 원
1,000만 원이 만약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 건강보험료라는 네, 이 세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이렇게 다 잡히게 되면요, 이자 소득이 다 잡히게 되면 나중에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건강보험료, 우리가 건보료 산정을 할 때 이 네. 금융소득도 소득으로 본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2천만 원 기준이 아니라 이 1,000만 원, 네, 1,000만 원의 기준이면은 훨씬 더 허들이 낮네요. 맞습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이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 1,000만, 2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다 잡히거든요. 1,001만 원이었다 그럼 1,001만 원이 전체가 잡히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외 ETF나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신다면 ISA를 활용해서 세금도 안 내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뭐 ISA에 다 가입해서 운용한다고 해서 건강보험료를 무조건 줄일 수 있다 이건 아니지만 내 이 금융소득 1,000만 원이 넘냐 안 넘냐를 내가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ISA를 적극 활용해서 이 금융소득의 일정 부분을 비과세로 관리를 하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이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퇴직을 앞둔 분들은 이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또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ISA를 사실은 우리가 IRP가 보통은 이제 노후 준비 상품, 연금 계좌나 IRP 뭐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이 ISA도 노후 준비 상품으로 또 IRP와 연관성이 있다 그래요? 네, 독특한 특징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 두 번째로 IRP 그 이체를 통해서 노후 자금 준비에 도움이 좀 되실 수가 있는데요. 그 ISA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의무 가입 기간 최소 3년을 채우고 해지를 하시면 그 자금의 일부나 전액을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 이체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연금 계좌에 옮길 수 있는 혜택과 추가로 또 세액공제라는 혜택을 추가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내가 보통 우리가 IRP 하면은 이 연간 납입 한도가 이 연금 계좌와 IRP를 포함해서 전 금융기관에 1,8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있는데 그거와 별개로 ISA 계좌에서 만기된 자금의 일부나 전부를 추가로 더 납부를 하실 수 있다. 이것 또한 매력인데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거기에다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더 낸다 하니까 이 IRP를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ISA와도 이 연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노후 준비, 목돈 마련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이 해지하고 난 뒤에 비과세 혜택과 함께 옮긴 금액의 10%나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원래 IRP나 연금저축에 가입을 하시면 그 한 해 동안 900만 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으시면 최대 얼마죠?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 노후 자금을 증식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계좌이기 때문에요. 노후 대비에 이렇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IS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2021년도에 저희가 중개형 ISA가 도입이 되면서 지금 2024년도에 이 3년 의무 납입 기간을 다 채우신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더 유지를 할지 아니면은 한번 이제 해지를 해서 이 IRP 뭐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서 노후 준비 마련을 하시고 다시 ISA를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새롭게. 그렇네요. 정말 오늘 ISA에 관련돼 가지고 역시 은퇴금융 전문가답게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마 많은 도움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과장님, 저희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또 연금 내비게이터거든요. 은퇴금융이나 이 노후 준비를 위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은퇴금융 전문가로서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말씀만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제가요 이렇게 경험으로 볼 때 그 정부 상품 중에서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가입 제한과 한도 제한이 있는 상품은요
무조건 고객에게 유리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ISA 상품이 없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한번 가입해 보십시오. 네, ISA가 가진 장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번 신설되는 안이 만약에 이게 추진된다는 거는 국민들에게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런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정부의 의지로 보이니까 이 ISA는 또 제도이잖아요. 네. 이 제도는 잘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권리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노후 준비의 밑거름이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정말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2024년 ISA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너무 잘 알 것 같았고요. 이 투자와 절세, 그리고 노후 준비를 위한 자산 증식이 목적이시라면은 IRP뿐만 아니고 이 올해는 달라질 ISA에도 관심을 갖고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할 거고요. 혹시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 또는 경남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영상 마무리하는데 저희가 루틴이 있어요. 아. 네, 화면 한번 보시고요. 예. 저희 경남은행 연금 내비게이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안녕.